제시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성인 학습자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문대학의 성인 학생 등록이 2018년에 약 9.5% 정도로 저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사회하고 이제 연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평생교육 관점에서 들어오는 대상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학교교육, 교육 단계와 직업생활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직업생활을 하게 되고, 직업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학교교육 단계에서는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직업생활을 하면서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고용 능력, 생계 유지, 사회봉사, 취미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류 시스템으로 평생 직업 교육의 어떤 모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온 국민이 누리는 평생학습, 그리고 일자리와 함께하는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그리고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네 번째는 제도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대학과 관련된 것이 두 번째 영역에 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 라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을 위한 강화, 그리고 평생학습 기반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 이 두 가지 큰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제시해 드린 것은 저도 저희 본부에서 지역 사업과 대학 사업을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서로 분리해서 하고 있다라는, 또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 물론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금까지의 저의 마인드 인지맵 안에는 인지지도에는 지역 사업과 대학 사업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그 두 실에 있는 실장들을 불러서 얘네들 당신들 둘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그럼 예산을 어떻게 섞어요?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우리가 어떤 컨설팅이나 행사를 할 때는 지자체장들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 지원체제,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참여하는 대학 총장님들 같이 한번 모셔서 행사를 같이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동작부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지난 1월 30일 동작 직업교육 특구로 시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작부는 지벨리, 영등포, 경남 등 주요 고용 중심지를 연결하는 핵심 위치에 있으며 공시총과 대학가가 위치한 지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곳으로서 흰 교육 메카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부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특화 모델인 어르신행복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고등직업학회 등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력 능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구 미래지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강의 발달로 학원 수강생이 줄어들면서 노량진 학원산업과 주변 상권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착화된 공식적 이미지를 벗어나 변화하는 직업 수요에 대비하고 새로운 민간 훈련 시장을 육성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형 직업교육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시생 진로전환 선분한 구조를 마련해서 일자리 연계성 높은 직업교육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규칙에는 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할 것이며 성장 확장기에는 민간 훈련 시장과 관련 산업을 직접 지키겠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단 본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과 같은 지식을 창출해내는 지식 생태계와 실제로 지식을 활용하는 비즈니스계로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력 등을 중개 확장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구의 역할인 것입니다. 3대 전략 및 4대 실행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내일이 있는 직업교육도시 동작이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확대하여 공공주도 산업 기반을 안정화하고 민간 및 학계와 협력을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으로만 끝내지 않고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세대 핵심 인재 양성 교육의 특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민, 관, 학, 상생협력 거버넌스와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파급력이 높은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을 투자해 좀 더 유망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 과제는 기본을 지키며 특구로서 유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6개 기본 특화 사업을 4개년간 380억을 투자하여 4대 추진 과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추경을 통해 7개 세부 단위 사업을 발굴하고 23억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청년 일자리 센터, 창업지원센터, 잡 스튜디오 등 11개 필지의 거점 시설 소재지를 기본 특구 위치로 하여 향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IT 학과 중심의 기술교육은 이전 유치, 공유 오피스 등의 오프라인 인프라 플랫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벤처 유선 및 창업자금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 민, 관학, 자원과의 연대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집중 투자 대상인 성장성 높은 분야를 조사하고 투자, 회수, 재투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 기획하고 직업교육의 수요 분석, 공급자의 매칭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의 기반을 보완하겠습니다. 동작구는 혁신을 필요로 하는 환경과 절실함을 가지고 있고 이창호 구청장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노량진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장승대기는 행정 중심지가 되어서 새로운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꿈은 동작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 인재가 새롭게 나고 자라는 특구로서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중심을 어떻게 보면 지금 능력개발원에서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룹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사업 목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찍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교육부 또는 관련된 그 정부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했던 분야 말고도 엄청난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확보를 해볼 때 어떤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를 넓혀보면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아갖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확보는 가능하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자체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중에서 직접 연구원을 방역자치단체는 17개인데 전부 다 방역연구원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100만 시도가
시정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어디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수원 시정발전연구원이 130만 원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개소가 됐고요. 두 번째가 창원 시정연구원이 두 번째로 개설이 됐고, 세 번째가 고양 시정연구원이 105만 원으로 해서 3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4개, 5개가 진행이 되는 곳이 용인하고 성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26개 중에서 5개는 자체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연구하고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220여 개에 대한 거는 그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4년제, 2년제의 대학과의 협력 모델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문대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직업교육 특구 부분에서 동작구에 4년제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 그 부분에서 4년 대학에서 그러면 지자체에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4년제 자체에서 중앙부처나 광역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들을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국 대학교에서의 역할은 지역사회 서비스 부분이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조 강연을 해준 강경정 부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의 협력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나 어떤 시도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발표를 주제원을 발표해 주신 심한식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파트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우리 지금 체계 구축에 대학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0여 개가 벌써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고 모든 226개 거의 대부분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제는 우리가 구축 부분이 아니라 내실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대학들이 협력이 돼갖고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을 육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금 심한식 본부장님이 아까 발제해주고 정리해주신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천 동작구청의 일자리 정책 과장님, 이 부분도 일자리하고 지금 맞닿으면서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직업교육 특구가 아까 동작구가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인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지금 관련된 특구가 총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느냐면요. 151개 자치단체에서 19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육 특구가 33개가 존재되는 중에서 동작구가 33번째로 받았고요. 그럼 1호는 어디냐? 순천국제화 교육특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하지만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동작구의 직업교육특구는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직업교육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 학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오늘 직접 바꾸신 가운데도 주제 발표자 또 기조 발표를 해주셨다는 쪽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줬던 산업연구원의 기업 정책실장으로 있는 우리 송경 박사님, 이 부분은 상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세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책의 정책연구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증인으로 모든 부분들을 주도해 나갔고 국가균형발전위원 쪽에서 가장 적격한 부분을 모시는 부분에서
송영 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일정하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부분 또는 우리 지금 블로그로 나와 있는 뒷부분이 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부 사업의 링크 사업이랑 모든 부분에 다 사업비가 이 균형 발전 정책 사업에서 채용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기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또는 필요한 정책, 그동안 고민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오늘 마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서 진행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 2분 정도만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중학생회장 오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 직업교육을 이제 주제로 계속 세미나를 한 거잖아요. 평생 교육의 이제 목적이 저는 일단은 저희 나라의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니 그 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가 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미나는 초점을 이제 그럼 시장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까?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초점을 맞췄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참여율 자체가 떨어지는 게 뭐 사람들의 교육의 문제보다는 핵심은 일자리 개수에 훨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평생교육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당장 교육에 대한 중점을 두기보다는 뭐 일자리 그래서 이 교육자가 들어갈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강연자님도 이제 결국에 교육자들도 뭐 지자체에 있는 산업체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동작구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많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을 두고 이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을 이제 창업 스쿨 같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과연 이제 이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창업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 관련 공부도 조금씩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나가봤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창업을 이제 장려하고 뭐 시드머니를 줘서 스타트를 하고 이제 창업이 된다면 그 과정에 대한 관리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창업을 하고 내가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담보되지 않는 아이템인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로서 유의미할 수 있을까? 실제로도 창업했다가 실패율이 10이면 9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적절한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수단의 중심 일자리가 될 수는 없지만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동작구에서 다양한 파트너에서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주제가 나왔던 가장 목적은 동작구만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모여갖고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부분에서 산업과의 연결되는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열심히 진행하는 단계까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평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과제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1단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2단계, 3단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포럼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